이번에는 지난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던 시장 전망을 위한 5가지 주요 지표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리입니다. 작년 6월까지 금리는 5%대에 머물렀지만 2024년 하반기엔 5차례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서 연말엔 3.25%까지 낮아졌습니다. 금리 변화를 코로나 전부터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정말 멀미가 날 것 같은데요. 물론 지금도 코로나 이전보다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기에는 일단 충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월 29일 중앙은행의 금리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가 인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2024년 인플레이션을 보면 캐나다 중앙은행이 언급한 이상적인 범위인 1에서 3%대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특히 작년 10월과 11월에는 2%로 이제 중앙은행의 목표치와 부합했죠. 하지만 현재는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업률은 현재 6.8%로 2007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자, 경기가 확실히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책 금리가 현재 3.25%에서 더 낮아져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2에서 2.5% 수준까지 낮아져야 경제를 이제 자극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2%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 더욱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작년 12월부터는 모기지 상환이 30년으로 이제 연장이 되었고 주택담보대출 보험 한도도 100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제 구매력을 높이고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이 또 반대급부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얘기는 뒤에 가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이제 계속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지난 1, 2년간 이제 발표된 여러 연구에서도 공급 부족 문제가 이제 계속 제기되었죠. 하지만 이제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2025년과 2026년 이민 목표를 기존 50만 명에서 39만 5천 명으로 줄였습니다. 자, 그래도 여전히 과거 2019년 수준인 그 31만 4천 명보다는 이제 높은 숫자입니다. 현재 캐나다 인구의 7.5%가 비영주권자 또는 임시 거주자인데 이를 5%로 낮추려는 움직임이 이제 진행 중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2025년과 2026년에는 누적 90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데 뭐 지금 재고 물량이 많은데 왜 공급이 문제냐라고 하실지 몰라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인구가 100명이 있다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정책을 펼치지 않았더라면 이만큼이 늘어날 텐데 변경 때문에 앞으로 이제 늘어날 숫자가 그만큼 감소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80km로 가다 60km로 가는 뭐 그런 거죠. 자, 여튼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계획했던 것 숫자 대비해서 줄어드는 인구 감소는 렌트 시장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자, 특히 임시 근로자와 유학생의 그 유입 감소는 이미 진행 중이죠. 자, 이로 인해서 이제 렌트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걸 지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변화를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할 때입니다. 자, 이건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본 겁니다. 이번 차트를 보면은 2024년 3분기 신규 콘도 거래량이 3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GTHA 전역에서 단 567채가 이제 거래되면서 90년대 중반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2021년과 비교했을 때 거래량이 무려 93%나 감소하면서 거의 절벽 수준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2024년 3분기까지 누적 거래량이 3,600여 채로 10년 평균인 15,500여 채와 비교했을 때 77%나 낮았습니다. 정말로 이제 저조한 수준이죠. 자, 런칭된 신규 프로젝트 거의 없었습니다. 4분기에도 판매는 매우 부진했고요. 사실상 199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신규 콘도 판매가 되었습니다. 지난 30년간 GTHA 인구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이제
생각해 보세요. 자, 늘어난 인구의 주거 요구를 충족하려면 연간 최소 2만 5천여 채 미만의 이제 주택이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자, 물론 2023년처럼 극적인 막 인구 증가는 없었지만 여전히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공급이 극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이제 큰 문제입니다. 자, 특히 향후 몇 년간 인구 증가세는 매우 빠르게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택 부족 문제가 이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개발사들은 이런 이제 불확실한 시장 상황 속에서 신규 콘도 프로젝트 런칭을 늦추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 2024년 3분기에는 딱 한 개의 프로젝트만 런칭이 되었습니다. 자, 심지어 2008년과 2009년 초 금융위기 때에도 지금보다 더 많은 프로젝트가 런칭됐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 개발사들이 얼마나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2024년 3분기에는 177개의 유닛만 이제 런칭되었는데 이는 10년 평균인 4,200여 채보다 96%나 낮은 수준입니다. 자, 개발사들은 이제 런칭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해졌고 필수 판매 기준인 70% 이상, 70% 이상을 이제 또 팔아야지만 이제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죠. 그래서 필수 판매 기준 이상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 이제 않습니다. 그래서 미분양 재고 수준도 여기에 따라 이제 사실상 또 최고 기록에 도달했습니다. 3분기 기준으로 하면 1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만 4천여 채의 미분양 재고가 있었고요. 현재 판매 수준으로 이를 모두 소화하는데 약 45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제 균형 잡힌 그 미분양 재고 수준은 10에서 12개월, 약 1년 미만입니다. 자, 현재 시장은 약 3.5배나 이제 높은 거의 그 4배나 높은 이제 재고를 안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콘도 시장 언제 반등하나요? 궁금하시죠? 이것은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시간에 바로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채널 구독 전이시라면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 누르고 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는 눌러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저는 조세팡이었습니다.